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간 상승의 피로와 시장의 노이즈로 인해 고점에서 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늘부터 장기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거 두 편의 영상을 통해 성능을 검증드렸던 종목들이죠.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MAGS와 QLD 이 두 종목을 조합해서 매년 30% 이상 수익을 꾸준히 내보려고 하니 함께 투자해 보시죠. 올라운드 재테커를 구독하시면 당신의 경제적 자유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실제 제가 이 두 종목을 얼마나 투자한 상태인지 공개해드리기 위해서 보유 계좌 중 하나를 캡처했습니다. 현재 제가 운용하고 있는 총 금융자산은 7억 원 정도이고 이 중에서 대신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MAGS와 QLD가 보이실 텐데요. 현재 매그스는 평단가 66.2달러에 265주를 매수했고 QLD는 평단가 70.6달러에 145주를 매수한 상태입니다. 둘 다 현재는 본전인 상태인데요. 앞으로 추가 자금 투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와 매도를 해가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왜 이 두 종목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인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종목 선정 이유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필연적으로 약세장의 시기가 오는데요. 미국의 S&P 500을 기준으로 봐도 거의 23년에 한 번씩은 마이너스 20%에서 30%의 하락이 무조건 찾아옵니다. 투자 경험이 익히신 분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상승에 취해 현금을 다 소진한 데다가 공포심 때문에 추가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마다 투자의 경험이나 성향에 따라서 낙폭을 견디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MDD가 낮은 종목이 장기 투자에 더 유리합니다. MDD는 맥스 드로우 다운을 나타내는 말로 주식에서 기간 내 최대 하락폭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앞에서 본 큰 하락장이 아닌 약간의 조정만 있었을 뿐인데도 급등했던 수많은 종목들이 속절없이 폭락했는데요.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이나 레버리지를 이용한 종목들은 상승장에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약간의 조정만 나와도 단기간에 수익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을 아예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들의 비중이 높으면 시장의 흔들림에 피로도가 높아지고 오랫동안 투자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자산을 스노우볼처럼 굴리면서 키워나가야 하는데 단기 변동에 흔들려서 나가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연간 기준 20에서 30% 수준의 수익을 꾸준히 얻으면서도 MDD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MAGS와 QLD 조합을 생각해봤는데요. MAGS는 라운드 1 운용사에서 만든 매그니피센트 7을 동일 비중으로 담은 ETF이고 QLD는 모두들 잘 아시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의 2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럼 MAGS를 선택한 이유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들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AI 생태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과거 아무리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평가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AGS를 구성하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메타, 구글, 소위 말하는 M7은 AI 생태계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메인 플레이어들입니다. 올해 연초부터는 M7이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그동안 M7이 다른 나스닥 종목들에 비해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은 주가 상승률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M7만으로 구성된 MAGS가 지난 1년간 최고 43.9%가 상승한 반면 M7을 제외한 93종목으로 구성된 XMAG는 고작 11.9%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선도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어떤가요? M7이 최저 마이너스 15.6%, 나머지 93종목이 최저 마이너스 12.1%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M7에 집중 투자하는지 여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M7은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면 나머지 93종목은 무시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M7에 못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치고 올라올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순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93종목에도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QLD를 추가로 선택한 겁니다. 왜 QQQ나 TQQQ가 아니라 QLD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MDD와 수익률의 복합관계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리는 금리 인상기에 큰 하락장을 겪어봤습니다. 이 시기에 나스닥 지수도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요.
당시 나스닥 100 지수를 1배수로 추종하는 QQQ를 보면 주가가 최고점이던 21년 11월 29일 399.69달러이던 주가는 22년 내내 하락하며 23년 1월 5일 226.58달러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MDD는 마이너스 34.6%입니다. 같은 시기 QLD는 90.29달러에서 33.74달러까지 하락해 MDD 마이너스 62.6%를 기록했고 TQQQ는 85.42달러에서 16.36달러까지 하락하여 MDD 마이너스 80.8%입니다. 물론 세 종목 다 최고점에 샀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니 분할 매수를 했다면 절대 저만큼 하락은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 TQQQ를 투자해서 실제 마이너스 80%를 겪어야 했다면 그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익률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2020년 1월 2일 종가부터 변동을 비교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구간은 21년 11월까지 이어진 상승장입니다. 이때는 지속되는 상승장으로 레버리지 배율순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나요? 두 번째 지점은 22년 내내 있었던 하락장인데 이때는 상승 때와는 반대로 배수가 적용됩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했지만 우상향하며 25년 11월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익률 현황을 종목별로 정리해보면 QQQ는 1배순위만큼 최저 수익 구간에서도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고 가장 낮은 MDD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누적 수익률이 다른 두 종목의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면 TQQQ는 3배수인 만큼 누적 수익률은 1등이지만 하락 구간에서 마이너스 28%까지 수익이 감소하면서 꽤 큰 MDD를 보여줬습니다. 중간에 낀 2배 레버리지는 누적 수익률이 343%로 TQQQ와 유사하게 나왔고 MDD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상태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레버리지 투자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MAGS와 QLD의 반반 투자의 목표는 결국 AI 생태계주도 M7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성장해서 M7에 편입될 수도 있는 나머지 93개 종목을 위해 나스닥 100 지수 전체의 QLD를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두 종목의 분할 매수, 매도 현황은 꾸준히 블로그나 유튜브 게시글을 통해 올려드릴 테니 함께 소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두 종목 조합을 고른 취지에 맞게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전하면서 고수익을 얻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심플해서 판단하기 쉬운 룰을 정하고 철저하게 그 룰에 기반한 기계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장의 급변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장기 투자 프로젝트의 룰을 딱 3가지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매그스와 QLD의 매수 비중은 5대5로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한쪽이 수익이 많아져서 올라가게 되면 리밸런싱을 통해 비율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포 탐욕 지수를 기준으로 매수하되 중립 이하에서만 매수하려고 합니다. 즉 그리드와 익스트림 그리드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20%를 초과하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해서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재투자 재원을 마련해서 복리 효과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각각의 원칙들에 대한 선정 근거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왜 두 종목의 비중을 5대5로 가져갔는지입니다. 비중 간 수익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드머니는 5만 달러, 매달 1000달러씩 추가로 투입을 한다는 가정입니다. 5만 달러를 각 조건별 비율대로 매수하고 이후 매달 초 1000달러씩 추가로 매수한 결과입니다. 2년 8개월 동안 최고 수익률은 121%를 달성한 매그스 비중 90%와 QLD 비중 10%로 투자한 경우입니다.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MAGS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좋고 QLD의 비중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M7의 상승률이 나스닥 100 지수의 나머지 93종목 대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MAGS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그스의 상장 기간이 짧아 시뮬레이션 기간도 단기간이었고 덕분에 지속적인 우상향 구간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 보완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하락기를 포함해서 좀 더 긴 시계열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MAGS보다 먼저 상장된 유사한 ETF를 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MAGS와 완전히 똑같이 MGK ETF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GK는 뱅가드에서 만든 메가캡그로스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 ETF의 특징은 총 50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TOP 10종목을 65% 가지고 있어 MAGS처럼 M7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MAGS와 유사한 효과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두 종목을 기준으로 비중별 성과 검증을 해보면 앞서 본 MAGS와 QLD 조합과는 달리 시계열이 길어지니 5대5, 6대4, 4대6의 비중으로 거의 반반씩 매수한 경우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역시나 QLD의 비중이 높으면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고 QLD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하락기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장기 시계열로 봐도 순위는 잘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간 결론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 종목의 비중이 높으면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 집중 투자와 지수 레버리지는 5대5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공포 탐욕 지수 중립 이하에서만 매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 지식으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CNN에서 7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산출하는 수치화된 지표인데요. 0에서 25까지는 익스트림 피어로 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매수 심리가 극도로 안 좋은 상태를 말하고 25에서 45까지는 피어로 익스트림 피어만큼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매수 심리는 아닌 구간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45부터 55까지는 중립 구간인데요. 이때는 매수와 매도가 반반인 상태로 약간씩 투심이 살아나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드인데요. 수치로는 55부터 75까지입니다. 있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욕망이 끓어오르면서 추가 매수 욕구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트림 그리드는 이제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팽배해질 대로 장기간 상승에 취한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시장은 이런 지표들이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장기 우상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했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의 공포 탐욕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총 667일 동안 중립 이하는 59%, 탐욕 이상은 41%가 발생했습니다. 탐욕 이상이 40%가 넘은 것만 봐도 해당 기간 동안 얼마나 시장이 좋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기준으로 매수 시기를 판단하면서 매수했을 때 익스트림 그리드 미만에만 산 경우에는 수익률이 123.1%, 그리드 미만에만 산 경우에는 수익률이 113%, 중립 미만에만 산 경우에는 수익률이 94.1%입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상승 시기에는 매수 횟수가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니 극도의 탐욕만 아니면 계속해서 매수를 한 경우가 수익률이 가장 좋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너무 증시 호황기에 집중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기간에 따른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GK를 통해 재검증해 보겠습니다. MGK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기간을 2020년 1월 2일부터로 늘려봤습니다. 이때는 1490일 동안 그리드 이상이 33% 수준으로 확실히 최근 3년간 41%였던 비중 대비 많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22년 1년 내내 이어진 하락장의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MGK를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보면 앞서 본 결과들과 반대로 중립 미만에서만 산 경우가 211.2%로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상승기와는 달리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중립 이하 구간에서만 매수해서 철저하게 시장이 약세일 때만 진입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매그스와 QLD 투자는 5대5로 하는 것이 장기로 봤을 때 효율적이며 매수 타이밍은 되도록 시장이 탐욕에 들어가지 않은 중립 이하에서만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성장주의 장기 투자는 무조건 성공하는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만 잘 지킨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와 같이 투자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룰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선 가지고 있는 초기 시드머니를 활용해서 매수를 합니다. 이때는 공포 탐욕 지수가 중립 이하인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리고 매달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체크해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을 샀건 매주 한 번 샀건 아니면 잘게 쪼개서 매일 샀건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공포 탐욕 지수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CNN 공포 탐욕 지수라고 치면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걸 찾아보지 않더라도 제가 매일 게시글을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도 열심히 스노우볼을 굴려서 여러분의 자산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스티 배당금 수령 현황과 QLD 활용 전략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서 조만간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